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2분기까지 좀 쉽지 않았는데 3분기에는 조금 세상이라도 좋아질까 하는 생각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 정리하고 3분기 전망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지난주에 잠정 실적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두 예상에 지금 못 미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증권사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3곳 이상 추정치가 있는 곳이 한 179개가 됩니다. 코스피 기업으로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지금 46조 8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 말에는요, 이 수치가 51조였고요. 48조, 6월 에도 47조. 또 한 달 만에 또 1조 이상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말 대비 거의 한 10% 정도가 다운됐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눈높이가 올라가는 걸 사야 되거든요.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다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외 판매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실적 하향 조정세도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다른 나라 사정도 비슷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해보면 똑같은 비교로 해서 1월 말 대비로 한번 비교해봤더니요. 1월 말 대비 우리나라가 4.5%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지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 전망의 눈높이가 높아졌냐 낮아졌냐는 것이요. 중국 상해도 한 3.7% 내려갔고요. 영국도 지금 한 6.6% 정도 올라갔고요. 미국도 올라가 8% 올라가고 일본이 꽤 올라갔습니다. 12%.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곳, 낮아진 곳이 각각 지금 극과 극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나 글로벌 경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오르는 나라들도 있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4.5%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실제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환율이라든가요. 환율이 지금 재미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요즘 많이들 얘기하지만 어디 가나 뭐 장사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내수가 부진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요. 2분기의 영업이익의 추정치의 감소폭이 큰 것만 제가 뽑아왔더니요. 조선 디스플레이는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조선의 디스플레이는요. 인터넷 서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건축자재, 그리고 자동차, 무선통신, 스마트폰 이런 쪽이 되겠는데 이런 쪽이 전부 다 7에서 많게는 30%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종목별로 봤을 때도 특별히 좀 낙폭이 큰 기업이 네, 있을까요? 종목별로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팩셋 FM 가이드 거를 갖고 제가 이용해 드린 건데 예. 한 달 전 대비를 보면은요. 다시 말해서 이거 주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눈높이가 낮아졌다.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감소폭이 큰 것인데 한 달 만입니다. 한세실업, 세아제강, 현대로템, 이츠한불, 하나투어 이런 것들이 한 달 만에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훅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뭐 주가는 하나는 안 봤지만 주가를 크게 재밌는 것이 뭐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2분기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3분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대장주는 역시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네네네. 어떤 기업이든 기사 말미에는 그래도 3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로 끝나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언론도 마찬가지, 증권사도 마찬가지, 뭐 인상사가 마찬가지면 꿈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주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2분기에 구체적으로는 안 났지만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만요. 3분기에는 반도체라든가요, OLED 패널 사업이 이익 증가로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지금 16조 9천 정도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한국투자증권의 시각이 되겠고요. 현대차 증권은요, 역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신규 아이폰 출시해서 메모리 쪽에 지금 잘 나간다는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한국과 마찬가지, 한국투자와 마찬가지 OLED 얘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앞서보다 더 많습니다. 17조 거의 2천억까지 올려나오면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3분기에는 사상 최고 기록이다라고 일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쪽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증권사 시각은 우리가 좀 뒤로 하고요. 좀 객관적으로 뭐 산업연구원이라든가요. 그리고 몇관제, 상공회의소 이런 쪽으로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 첫 번째 하는 건 산업연구원인데요. 수출 경기의 부진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4월에 아시다시피 4월에 감소, 올해 회복, 6월에 다시 거의 똔똔하고 조금 모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의 제조업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약간 큰 틀에서는 먹구름이 끼었다는 얘기를 보고서로 냈는데요. BSI 경기 실사지수 이건 다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기준은 100인데요. 산업연구원에서 국내 595개 기업의 제조업체를 BSI 조사해봤더니요.
100 이상은 다시 한번 긍정적 이하면 봤는데요. 전체적 큰 틀에서 보는 96이 나왔고요. 구체적 매출, 내수, 수출, 설비 투자, 고용 모두 전부 다 100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지금보다 안 하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증권사가 줬지만 실제로 보면 산업연구원의 눈높이는 좀 낮아져 있다 얘기하겠고요. 이거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건데 이건 또 다시 약간 또 같은 BSI인데 이거는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는 더 많아갖고요. 2,200여 개의 기업을 조사했어요. 2,200개. 이거 전체 한꺼번에 했는데 이거 다 수치로 그래프에 보여드린 건데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요. 보시면 2017년 1분기 아주 최바닥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68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게 보면 100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거든요. 그쵸. 작년에 68에서 89, 94 올라가고 흙 내려갔죠. 그러니까 86에서 68하고 1분기에 그때가 어떤 때냐면 탄핵 이럴 때거든요. 네. 근데 막 회복됐죠. 그리고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보면 약간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요. 지금 1분기에 보이다가 2분기에 다시 87로 방향성이 훅 떨어졌거든요. 지금요. 네. 제가 보기에 방향성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건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방향성 그리고 연속성이 계속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좀 비슷한 기준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다시 이제 산업연구원의 섹터별로 하는 거. 예. 100 이상 하는 것은 딱 여기 4개가 딱 납니다. 4개.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일단 반도체가 105가 나오고요. 예. 정밀기기는 이제 거기에 전자제품의 정밀기기 쪽이거든요. 반도체 장비 이런 쪽 들어갑니다. 네. 정밀기기가 들어가고요. 화학이 들어가고요. 전기기계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100 이상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100 이상에서 100 아래로 떨어진 거.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전자에서 일반적인 전자라는 그냥 쉽게 해서 가전 이런 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철강, 금속, 섬유, 기계 장비가 100 이상에서 100 아래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거 약간 걱정스러운 거가 되겠고요. 밑에 건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100 이하였는데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업종만 딱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네. 제일 위는 그나마 선방하는 거, 두 번째는 100 이상에서 내려간 거, 세 번째는 그 전에도 안 좋고 더 안 좋은 거. 이런 예. 거죠. 이런 쪽으로 크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게 무역 전쟁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전면적으로 더 양상이 격화가 되고 이게 산업별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준다면 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수치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요. 전 세계 글로벌 2,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취약한 구간인데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어떻게 뽑았냐면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각국의 각 나라의 무역 전체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수출 수입을 각각 이들 두 나라의 수출입물을 플러스한 겁니다. 네. 그게 비중인데요. 제일 높은 게 의외로 룩셈부르크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소규모 도시잖아요. 도시고 그렇죠. 예. 안 가봤지만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비중이 컸던 모양이에요. 대만은 이해가 가고요. 슬로바키아, 헝가리도 그런데 체코 이런 데가 3, 4, 5인데요. 우리나라가 6입니다. 6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양국의 무역 규모의 비중이 6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뭐 40조, 30조 얘기하는데 그럼 수치는 모르겠고 일단 전자적 취약한 것만은 어찌 보면 뭐랄까 사실이다. 예. 그 수치 자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6월 환율 변동폭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2위, 해알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 네네네.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만큼 좀 더 타격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사정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대응 전략 이런 거죠. 꿈과 희망을 줘고 있는데 증권사가 이거 보여드리기가 좀 약간 거시기 한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익 조정 비율을 제가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익 조정 비율인데 이게요. 실제로 보면 아시아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최근 4주간의 흐름이거든요. 최근 4주간의 흐름인데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중국, 일본, 홍콩,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인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은 더 심해지고 대만 심한데요. 우리나라도 이게 만만치 않고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계속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저는 이거 계속 보거든요. 네. 플러스는 난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이 자료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14%는 진짜 좋아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게 섹터별로 다 있거든요. 섹터별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서 보면 주식을 사실 때 이게 국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 가는 거죠. 위쪽. 그렇죠. 네, 위쪽 예, 가는 거 당연히. 하시면 되고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종목별로도 뭐 하나 준비하시죠? 조금 앞서 보였던 거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대잽 이런 것들 같이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뭐 경제 지표들 나오고 있고요. 시장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 3분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저희가 마케돈 1, 2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세워드릴 테니까요. 좀 시시각각 대응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